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진동학 6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4주차, 5주차 강의에서는 그 외부로부터의 가진이 조화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 그때 정상 상태의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정상 상태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다뤘다 하면은 이번에는 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가진 함수가 일반 형태, 여기서 일반 형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진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탱크가 있죠. 탱크가 포를 쏠 때 충격을 갖다가 이 포가 나가면서 그 역작용으로 반동에 의해서 탱크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죠. 이런 그 충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바다 해양 구조물이 있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이 구조물에 그 파도가 그 가진 원으로 힘이 가해질 때라든지 또는 여기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 스마트폰이 떨어지면서 지면에 부딪히면서 이런 충격을 받는 경우라든지 또 자동차가 이런 범프 같은 거를 넘어가면서 충격을 받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 결과로 이 탱크, 해양구조물, 스마트폰, 차량 같은 이런 진동계가 어떠한 동적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 가진의 진동에 의한 그런 그 진동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4주차, 5주차에 다뤘던 그 경우는 조화 함수로 가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그 미분방정식의 해가 제차 해와 그 또 특해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차 해의 경우는 시간이 충분히 경과하게 되면은 감쇄가 있으면은 그 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정상 상태의 진동 문제에서는 미분방 정식의 특혜만을 동적 반응으로 다루어왔다고 하면은 이번 6주차에서 다룰 내용은 일반 가진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정상 상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특혜뿐만 아니라 제차해도 함께 고려를 해서 미분방 정식을 풀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일반 가진의 형태를 우리가 함수로 외부 가진으로 줄 때는 충격이나 계단함수 또는 사각파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대표적인 형태의 일반 가진 함수로 일자유도 진동계가 가진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반응을 우리가 과도 동적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도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주차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격에 의한 가진, 그럼 일반 가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충격 함수는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큰 크기의 힘이 가해지게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충격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충격량이 1일 때 그것을 단위 충격 함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Unit Impulse Fun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함수가 이 외력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이 함수의 표시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델타 T, 델타 함수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델타 함수로 표시된 단위 충격량이 요 가만히 서 있던 그러니까 초기에 정지되어 있었던 이런 게 가해지게 되면은 이 사실은 뭐하고 같으면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가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그 0 플러스 초, 그러니까 약간 지난 후에는 이 충격량이 결국은 이 물체의 운동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델타 T, 충격량 1은 m 곱하기 v하고 같아진다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v가 m분의 1로 바뀌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위 충격량이 가해지는 멈춰 있는 물체에 단위 충격량이 가해지는 문제는 마치 아무 힘이 가해지지 않고 초기 속도가 m분의 1로 가해지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로 취급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 충격 함수는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요. 여기 표시하는 것처럼 이게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라는 것은 t가 크사이일 때 아주 커지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크사이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델타 t는 t가 0일 때부터 커지다가 델타 t 시간 지난 다음에 없어지는 함수라면은 이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는 t가 크사이부터 이런 함수가 시작되고 델타 t의 시간 이후에는 이게 0이 되는 함수가 됩니다. 여하간 단위 충격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그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학적인 성질은 이런 델타 함수는 ft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 dt 이런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f 크사이가 된다 하는 이런 델타 함수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은 우리가 앞으로 또 종종 쓰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그 충격 가진과 관련돼서 이 함수의 성질을 이어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자유도 진동계의 단위 충격 함수, 단위 충격 응답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충격 응답 함수라는 것은 여기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 질량 m의 리스판스 x를 의미합니다. 즉, 이 일자유도 진동계, 무감쇄 진동계는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요 우변에 델타 t라는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때고 초기에 위치가 0이고 속도도 0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변환할 수 있냐면 델타 t가 가해지는 대신에 이게 0이라고 놓고 초기 속도가 m분의 1이라고 놓고 풀면 되죠. 위치는 동일한 위치고 델타 t라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0이나 0 플러스나 거의 같다고 놓고 0 플러스에서의 그 속도가 m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초기 위치는 0이고 초기 속도는 n분의 1인 요 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이런 형태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치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 요 첫 번째 항만 남는데 첫 번째 항에서 이 x 닷 얘가 n분의 1이니까 이걸 대입하면 m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라고 이 무감쇄 진동계의 반응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 반응을 우리가 무감쇄 진동계의 단위 충격 응답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는 무감쇄 진동계인데요. 감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감쇄가 있게 되면 방정식이 여기 cx'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초기 조건은 같습니다. 초기 변이도 0이고 속도도 0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델타 t가 가해지는 대신에 자유진동으로 바꿔주고 단지 델타 t 때문에 짧은 시간 후에 속도가 m분의 1이 된다. 이런 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자유도 감쇄 진동계의 리스판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 진동계가 아감쇄, 그러니까 감쇄비가 1보다 작으냐 또는 1보다 크냐, 과감쇄라고 그러죠. 또는 1과 같으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솔루션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아감쇄 진동계가 진동하면서 진동량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고요.
과감세 진동계나 임계감세 진동계는 진동 자체에서는 그렇게 자주 다르지 않고 특별히 과감세 진동계라는 것은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이 댐핑이 너무 커서 얘가 그냥 그 진동을 다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진동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흔들려야 진동인데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동적 반응을 갖기 때문에 과감세 진동계는 보통 진동계에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임계감세 진동계의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 C 값을 임계 감세 상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C가 2루트 KM과 같도록 해주면은 외력이 들어왔을 때 그 질량의 리스판스가 가장 빨리 정적 평형 위치로 수렴해 간다. 그때 리스판스가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임계감세 진동계를 고의로 그런 진동계가 되도록 그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래서 제어공학에서 임계감세 진동계가 종종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동적 응답이 평형 위치로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C 값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피드백 루프를 형성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이 아감세 진동계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방정 의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외력이 3배의 델타 T로 가해지는 경우 이 감세 진동계의 모든 초기 조건들이 0이라면, 그러니까 변이도 0이고 x도 0이고 t가 0일 때 x답도 0이다. 그럴 때 그 동적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일단 이 그 값이 보면 이게 m이 3이고 c가 10이고 k가 12죠. 그래서 2루트 km이 12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감세비가 1이 됩니다. 고유 진동수는 2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계감세 진동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봤던 해를 이용하면 그 동적 반응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F0는 여기 3이고요. M도 3이고 그러니까 그 값이 이런 동적 반응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일반적인 가진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동적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주어진 ft라는 이 함수는 아주 일반적인 함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충격 함수 델타 t에 의한 동적 반응을 갖다 우리가 ht라고 하면은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에 의한 동적 반응은 ht 마이너스 크사이가 되겠죠. 이게 t가 크사이부터 가해지게 되면은 이 단위 충격 함수가 그 동적 응답도 크사이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에서 t가 크사이가 되는 위치에서의 요 면적, 요것이 요거의 면적은 요 높이가 f 크사이고요. 그다음에 요 폭이 델타 크사이고, 그래서 요 높이에다가 요 폭을 곱한 게 바로 충격량이 되죠. 요 충격량에 의해서 t가 크사이일 때 발생하는 이 충격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적 응답은 결국 요 충격량에다가 ht-크사이가 되죠. 그래서 t가 크사이일 때 발생하는 요 충격량에 의한 건 요겁니다. 근데 t가 크사이가 0일 때 하는 거는 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좀 큰 거 해가지고 쭉 이런 것들이 다 더해줘야 이 함수에 의한 동적 응답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은 요 값들을 전부 썸메이션 해놓은 값으로 동적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썸메이션이 아니라 이 델타 크사이 값을 아주 작게 보내면은 이런 인테그레이션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인테그레이션은 요 인테그레이션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중첩적분, 우리말로는 컨볼루션 인테그랄, 영어로는 컨볼루션 인테그랄, 그리고 이것을 처음으로 유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함멜 인테그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가진 함수 FT가 어떤 함수도 상관없습니다. 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적 응답은 이런 컨볼루션 인테그랄 중첩적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FT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특혜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이 특혜에다가 그 일자유도 진동계의 제차이를 더해주게 되면 전체 일반해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특혜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함수가 이런 계단 함수가 주어졌다고 해보죠. 계단 함수. 이 계단 함수는 보통 여기에 u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u t-t0는 뭐냐면 t가 t0보다 작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t가 t0보다 클 때부터만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 계단 함수. 이 단위 계단 함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적 응답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일반적인 함수, 요게 이제 요 그 진동계가 아감세 진동계라고 하면, 즉 2루트 km이 c보다 크다. 그러면 아감세 진동계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요게 그 진동계의 단위 충격 응답 함수가 되죠. 감세 진동계의 단위 충격 응답 함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요 앞에서 보는 FT를 갖다가 여기 곱해서 인테그럴을 한 게 특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함수가 여기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적분을 해보면은 요 적분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왜냐면 ut-t0라는 건 t가 t0 될 때까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0에서 t까지 적분이지만 t0부터 t까지 적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t0 이후에는 이 ut-t0가 1이 되니까 요게 1이 돼 보니까 요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것을 부분 적분을 통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와 사인 함수를 부분 적분을 통해서 적분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적분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 형태가 결국 이 단위 충격 함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답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충격 응답 함수고요. 이게 요거는 ut-t0는 요건 단위 계단 함수로서 단위 계단 함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계단 함수고, 요게 그것에 의한 단위 계단 함수에 의한 응답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그 얻어진 중첩 적분을 이용해서 이 단위 계단 함수로 입력이 주어질 때의 응답 함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위 계단 함수가 외력으로 주어졌을 때 응답 함수를 그려보면은 그 아감세 시스템일 때는 이와 같은 동적 응답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조건이 0에 있다가 저런 그 단위 계단 함수가 시간 t가 0일 때부터 가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진동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 갑니다. 이 수렴에는 가는 요 값이 k분의 1이 되는데요. 이 k분의 1은 바로 그 평형 위치가 돼요. 1이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아감세 진동계가 수렴해 가는 위치가 되는 거죠. 힘이 1이고 강성은 k이기 때문에 그 정적 평형 위치가 k분의 1로 수렴해 가는 거죠. 이 정적 평형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서는 요 값을 갖다 우리가 초과응답, overshoot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이 초과 응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요 제일 맥시멈이 발생하는 요 맥시멈이 요게 피크죠. 요 피크가 발생하는 시간을 T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초과 응답이 발생했다 다시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게 진동이 점점 줄어들어서 정적 평형이치로 가는데 이 갈 때 어떤 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이때 발생하는 요 오차가 정적 평형 위치로부터의 오차가 통상 1 내지 3% 이내로 접근하는 시간 요걸 갖다가 TS 요거를 안정화 시간 세틀링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단함수로 가진되는 진동계 설계 문제에서는 통상 초과 응답 크기를 작게 하거나 또는 안정화 시간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빨리 여진을 빨리 없애버리고 또 진동의 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맥시멈 앰플리튜드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오버슈트 양을 줄이느냐. 이것이 보통 이런 계단함수로 외력이 가해질 때 과도 반응을 일으키는 진동계를 설계할 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모두 0으로 주어지는 아감세 진동계의 계단함수 UT가 가진될 때 그 동적 반응을 구하고 동적 반응 값이 최대가 되는 시간을 구해라. 앞에서 그 TP, time to peak라고 그랬죠. 동적 응답의 그 최대값을 도달하는 시간, 그걸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 문제에서 그 동적 응답은 이렇게 계단함수 UT로 주어질 때 이게 아감세 시스템의 그 리스폰스 펑션이었죠. HT 리스폰스 펑션이었죠. 그래서 여기 HT에 해당하는 T 마이너스 타워에 해당하고 여기 UT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요 값이 되는데 요거를 0보다 크게 되면 다 1이 되니까 이게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은 요런 값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동적 응답이 최대값이 되는 것은 XT를 갖다 시간에서 미분을 해서 미분값이 0이 되는 위치에서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고, 그게 0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코사인이 있고 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요것분의 요거가 되죠. 그게 그 식이 정리되는 게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요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요 K는 1, 2, 3, 4 이렇게 변해가게 되는데 요 파이가 요거하고 같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 파이 값은 유도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기 때문에 결국 오메가 dt가 K 파이가 될 때 그때 피크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TP가 결국 오메가 D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1일 때가 첫 번째 피크 값이 되니까 이때 피크가 첫 번째 피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정지되어 있던 일자유도 감쇄 진동계가 단위 계단함수 힘 UT를 받을 때 동적 반응은 이렇게 된다. 앞에서 다룬 내용이죠. 이렇게 되는데 안정화 시간 TS는 동적 반응 변화가 분석자가 정한 퍼센트 이내로 일어날 때까지 시간인데 이 시간은 결국은 이 함수의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얘네들은 안 변하죠. K분의 1도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것도 정해져 있는데 요 값이 변하는 거죠. 요 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변화량을 1% 이내로 만들겠다면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t를 그거를 그 값이 1%가 되도록 1%보다 작게 만들면 그 이내로 안정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즉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ts가 0.01, 1%가 0.01이죠. 이 식에서부터 양변에다가
내추럴 로그를 취하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여기서부터 TS는 이런 공식이 얻어지죠. 자, 최대 동적 응답 도달 시간이 TP가 1이 되고 안정화 시간이 3이 되도록 진동계 고유진동수 감쇄비를 설계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주어진다면 TP는 앞에서 이게 오메가 D분의 파이였죠. 오메가 D가 이 오메가 곱하기 1마이너스 제타 자승이니까 이게 1이 되라고 그러고 TS는 요거죠. 제타 오메가 분의 4.605 요게 3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보면 여기서 오메가와 제타에 대한 두 식이 얻어지죠. 그러면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오메가와 제타를 이와 같이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델타 함수 그리고 또 계단 함수에 의한 동적 응답을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요 사각파에 의한 동적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파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사각형 모양의 파가 T1까지 이렇게 가해지고 나서 T1 이후에는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런 그 경우를 우리가 사각파가 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에는 물론 사각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삼각파도 있을 수 있고 하프 사인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각파를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이유는 그 이유가 이 사각파에 대한 솔루션을 알면은 이 사각파 안으로 삼각파나 사인파나 이런 것들은 다 전부 감쌀 수가 있죠. 그래서 사각파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사각파가 삼각파나 하프 사인파보다 크게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가해지는 충격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리스폰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면은 그 설계는 보수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죠. 그래서 사각파가 가해진다고 생각하고 파가 가해지는 경우는 사각파가 가해진다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진동계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각파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각파는 이런 사각파는 앞에서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함수는 F0 곱하기 T가 0일 때부터 시작하는 단위 계단 함수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함수는 T가 T1 이후부터 F0의 크기를 마이너스 F0의 크기를 갖는 단위 계단 함수죠. 이렇게 가는 함수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함수하고 두 개를 더해 놓으면은 요쪽 부분은 서로 캔슬돼 버리고 요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F1 플러스 F2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F0 UT하고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거는 F0 UT 마이너스 T1이 돼요. T1부터 0이 안 되는. 요 두 개를 더하면은 그것이 이런 사각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적 응답을 단위 계단 함수 두 개의 동적 응답을 구해서 첫 번째 F1에 의한 동적 응답이 X1이고 F2에 의한 동적 응답이 X2라면 두 개를 F1과 F2에 의한 동적 응답은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단 함수에 의한 동적 응답들을 다 구해놨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T가 T1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앞에 있는 그 F1에 의한 동적 응답만 쓰면 되는 거죠. T가 T1보다 작을 때는 그 F1에 의한 동적 응답만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T1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제 F1과 F2가 두 개 다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F1도 구하고 F2도 구해가지고 F1과 F2를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솔루션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T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동적 응답이 이렇게 표현되고 T가 T1보다 클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로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가 사각파에 의한 동적 응답을 나타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을 보면은 이때 임의로 주어진 오메가, 그러니까 고유진동수가 3.16이고 감쇄비가 0.1인 아감쇄 진동계에 사각파가 유지되는 시간이 1.5일 때와
0.1일 때의 리스판스를 각각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5일 때 그 리스판스가 훨씬 큰 거를 볼 수 있죠. 0.1일 때는 훨씬 작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파가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 동적 응답이 사각파에 의한 동적 응답이 굉장히 크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6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주기함수에 의한 동적 응답을 다루고 그 외에 또 라프라스 변환에 관련된 내용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나머지 6주차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